그러면 이중 포인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다시 한번 잡아 놓으시고 이중 포인터를 보시는데요. 먼저 여기 나오듯이 그 역할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이중 포인터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예, 바로 이 변수라고 하는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변수이기 때문에 뭔가를 저장하겠죠. 예, 근데 저장하는데 무엇을 저장합니까? 여기 나오듯이 포인터 변수, 그렇죠? 일반 포인터 변수는 뭘 저장합니까? 일반 데이터형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죠. 그런데 이 이중 포인터는 무엇을 저장한다? 바로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렇죠? 변수이지만 또 이것이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포인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뭡니까? 메모리를 접근하는 것이죠. 접근해서 그 값을 읽어내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또는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중 포인터의 역할입니다. 자, 요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형식을 보면서 지금 요 형식과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역할과 요 내용을 같이 한번 대비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은요, 이중 포인터는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뭐 한 것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보면요, 포인터 변수, 이 변수명이죠. 변수명 앞에 이렇게 아스테리크가 두 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스테리크가 하나 붙어 있으면은, 만약에 이게 없다 하면 포인터 변수이죠. 포인터 변수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데이터형, int, float, 뭐 double, 뭐 long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데이터형이죠. 데이터형의 매물 주소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스테리크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제 아스테리크 하나 더 붙으면서 이 아스테리크가 하나 더 붙으면서 이 변수가 저장하는 것은 누구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합니까? 요런 데이터형, 그렇죠? 요 데이터형, 그렇죠? 요 데이터형의 메모리 주소, 요 데이터형, 즉 뭡니까? int 요거형, 그렇죠? 요거형은 뭡니까?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포인터 변수이죠, 그렇죠?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도 어떻습니까? 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 실제로 메모리 그 0x에서 일반 데이터형이죠. 일반 데이터 형의, 그렇죠? 메모리 주소.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기 위한 그 공간을 가지고요. 당연히 변수니까 당연히 뭡니까? 메모리 주소가 있겠죠. 그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이중 포인터의 역할입니다. 즉 뭡니까?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그렇죠?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이중 포인터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도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요거 자체는 포인터 변수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거의 데이터형, 즉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변수가 바로 뭐다? 이중 포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중 포인터가 형식이 좀 복잡하고 개념이 복잡하지만 그 활용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한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중 포인터의 기본적인 역할이죠. 그래서 요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풀어드리면요, 자, 데이터형이 있습니다. 데이터형인데 이 데이터형을 우리가 메모리적으로 잘 다루기 위해서 무엇이 존재합니까? 포인터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포인터 변수도 결국에는 뭡니까? 변수이죠. 근데 이 포인터 변수를 또 잘 다루기 위해서 뭐가 존재합니까? 이중 포인터가 존재합니다. 이중 포인터도 변수이기 때문에 또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이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겠죠. 결국 여기에는 데이터형을 잘 다루기 위해서 이 포인터 변수는 데이터형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터 변수를 잘 다루기 위해서 이중 포인터는 뭐 저장한다? 이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간에 물고 무는 이런 결과로 이렇게 쭉 라인업이 되죠. 근데 이것도 한번 쭉 따라가면 결국 무엇을 다루기 위한 겁니까? 바로 데이터형의 이 값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쫙 한번 그려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의 개수가 서로 다른,
여러 개수가 서로 다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수가 서로 다르게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뭐가 있습니까? MALLOC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개수를 다르게 생성할 수 있죠. 그렇게 다른 배열, 그죠? 또는 어떻습니까? 메모리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중 포인터의 그 역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임의의 또는 어떤 열의 개수를 달리 우리가 생성할 수 있는 메모리는 지금 여기 설명드렸듯이 MALLOC를 통해서 메모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모리를 생성한다고 하면은 만약에 3개를 예를 들어서 INT형을 할까요? 자, INT형을 3개를 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4개를 이렇게 생성했다고 봅시다. 자, 하게 되면은 이 MALLOC를 통해서 우리가 생성하게 되면은 이것의 제일 첫 번째 메모리 주소, 즉 뭡니까? INT형 아스테리크로 된 이 변수 안에 해당되는 첫 번째 메모리 주소를 저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MALLOC가 또한 리턴하는 데이터형이 바로 INT형의 메모리 주소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메모리 주소로 접근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힘 영역에서 어딘지는 위치는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흩어져서 흩어져 있는 상태로 그 다음에 차례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생성이 되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모아서 다루려고 하면은 이 모으기 위해서는 요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 즉 요것도 뭡니까? INT형 아스테리크의 포인터 변수가 존재하겠죠. 그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고 있으면은 그 메모리 주소로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것, 즉 뭡니까? 이런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것, 바로 뭡니까? 이중 포인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INT형 아스테리크 2개 붙어 있죠. 아스테리크 2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PT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앞에서 나왔던 MALLOC를 통해서 무엇을 하면 약식으로 본다면요. 무엇을? INT형 아스테리크의 그렇죠? 요거의 메모리 주소, 요런 데이터형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몇 개? 바로 지금 현재 2개니까 2개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2개 생성. 즉 뭡니까? 이 포인터 변수 자체도 뭡니까? 배열이죠. 그렇죠? 배열입니다. 2개의 공간을 딱 확보를 해놓고 지금같이 이런 INT형 아스테리크, 즉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2개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저장만 하고 있는 형태이죠. 저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스테리크라고 하는, 그렇죠? 아스테리크라는 자체가 메모리 주소로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죠. 값을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열의 개수가 다른 그런 메모리를 이 변수 하나로, 이중 포인터 하나로 다룰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앞에서 1차원, 즉 뭡니까? 이렇게 임의로 생성한 요런 그 배열 같은 경우에는 요거 대신, 그렇죠? 요거 대신 우리는 아스티가 하나 붙어 있으면 요거 하나를 쓸 수 있었죠. 예, 요런 형태 쓸 수 있는데요. 이중 포인터에서는 아스티가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아스티가 2개 있으니까 뭡니까? 이거를 2개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변환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뭡니까? 2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는 행이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는 뭡니까? 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이중 포인터의 가장 큰 역할이다. 이중 포인터를 통해서 뭔가를 생성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생성한 그 내용을 메모리 주소를 저장함으로 통해서 이제 이 한 이중 포인터라고 하는 한 변수 안에서 그런 여러 개의 열의 길이가 다른 그런 배열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중 포인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중 포인터의 활용 중에서 지금 포인터 변수의 메모 주소를 저장하는 그 형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나열을 해봤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왜? 요것이 없이는 이 밑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포인터 변수는 누구의? 일반 데이터형의 메모리 수를 저장하는데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이하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부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변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변수는 또 어디서부터? 값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딩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값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 값을 다루기 위한 방법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생각하시는데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10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적으로 지금 요렇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을 메모리 주소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요 메모리의 이름을 NVAR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즉, 요 선언을 요렇게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대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포인트 변수를 두 개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변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4바이트 공간 안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포인터 변수입니다.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데이터형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 주소를 저장함과 동시에 지금 요 값이 여기에 이렇게 저장되는 거죠. 요것을 이렇게 하는 과정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중 포인터가 있습니다. 이중 포인터도 변수입니다. 저장을 하는데 무엇을 저장한다? 바로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터 변수도 변수입니다. 변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를 당연히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를 하니까 이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가 이것더랍니다. 그렇죠?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는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순간 요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 F에서 사이즈 오브에서 PTR, 그쵸?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에서 PTR 하니까 당연히 이 부분 4, 그쵸? 그 다음에 이것도 4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요 값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PPT 하게 되면 요 값이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 하나 붙였습니다. %, 붙이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당연히 요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요 값을 출력해 볼 수 있고 한번 실제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요 관계, 그렇죠? 요 두 가지의 이 관계가, 그렇죠? 요것을 요 프린트문 요 하나를 통해서 요 그림, 그렇죠?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프린트 F에서 실제로 PPTR 하게 되면은 뭡니까? 요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트리크 붙였습니다. 아스트리크 PPTR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로 어떻게 합니까? 접근한, 그쵸? 접근한 값이죠. 그래서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접근했죠. 그러니까 요거로 접근한, 그쵸? 접근하니까 요거죠. 접근한 값, 요거죠. 예, 1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마지막에는 12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아스크에 대한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거는 메모리를 현재 있는 값, 현재 저장되어 있는 변수에 있는 값으로 접근한 그 값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부터 쓰기니까 여기에서 하나 붙었기 때문에 다시 지우고요. 현재 요죠. 하나로 접근을 해서 메모리 접근한 그 값, 요걸 의미하고 두 개 붙으면 현재 요걸 저장돼 있죠. 요거로 접근하죠. 접근한 그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요런 형태의 되고 그다음 결국에는 요 12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관계 속에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본질적인 부분하고 실제로 물리는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중 포인터의 활용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중 포인터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보면요. 이중 포인터 활용 2, 여기서는 열의 개수가,
그렇죠. 열의 개수가 서로 다른 배열을 다룰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보다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이 더 정확하죠. 왜 그렇습니까? 배열이란 것은 메모리를 다루기 위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중 포인터는 메모리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변수의 특징 바로 뭡니까? 값을 저장합니다. 근데 값을 저장하는데 바로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한다는, 그리고 그 저장된 값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그 기능 외에는 없죠. 예, 없고요. 나머지 이런 임의의 배열을 생성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이 모든 부분들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MALLOC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함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즉 뭡니까? 메모리가 확보되어지면 그 확보된 메모리를 또 확보된 메모리에 메모리 주소가 있잖아요. 이제 처음 시작한 메모리 주소가 있죠. 그 처음 시작하는 그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고 저장함으로 통해서 요런 형태의 지금 보시는 요런 형태의 구조를 이중 포인터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 이것은 마치 뭐가 같다? 열의 길이가 다른 2차원 배열과 같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중 포인터의 형식을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제공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구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오듯이 지금 여기 나오는데요. 지금 요 구조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보다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요거보다도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이게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만드는 그 개념을요, 우리는 행이라는 개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크게 다르죠. 크게 다른, 그 다음에 1차원부터 쭉 나열되어 있죠. 나열되어 있는 요것을 우리가 열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형식을 실제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형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행과 열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마치 2차원 배열과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요것을 먼저,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행이 있어야 열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죠.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MALLOC를 통해서 size of int 포인터 했습니다. 즉 뭡니까? 요거는 3 했죠. 즉 뭡니까? int 이런 ptr, 예를 들어서 ptr1, 예를 들어서 int ptr 2, int asterisk ptr3라고 하는 변수 몇 개? 3개를 생성한 것 같죠. 3개를 어떻게 차례대로 이렇게 3개를 생성한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은 ptr1이다. 이건 ptr2다. 그 다음에 이것은 ptr3다. 이렇게 3개를 생성한 것과 같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메모리 주소, 여기죠. 예. 그 첫 번째 메모리 주소를 어디다가 얘한테 저장하는 거죠. 저장함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면요, 요것이 생성되어야 되죠. 이런 관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요, 요것을 조금 더 다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요, 자, 이렇게 PPTR에서 요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수가 선언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MALOC를 통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int asterisk 포인터 변수를 3개를 선언하죠.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다보다는 그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했기 때문에 순차적이죠. 순차적일 때는 어떤 형식을 쓸 수 있습니까? 이런 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형식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형식을 써서 쭉 하니까 지금 현재 이런 형식이 되고, 그 다음에 는 해서 int asterisk 이런 형태의 요거에, 즉 뭐니까 요거의 제일 첫 번째 메모리 주소, 즉 이 변수의 첫 번째 변수의 메모리 주소, 요거죠. 요거를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렇죠? 대입함으로 통해서 어떤 문조가 만들어집니까? 요것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요거요. 요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pptr이라고 하는 요 변수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행까지만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서 우리는 이런 구조를 이미 만들었죠. 이렇게 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각의 요 변수, 그렇죠? 각각의 변수가 바로 INT형 아스테리크의 즉 뭡니까? 정수형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몇 개? 3개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죠. 그거에 대한 제일 첫 번째 메모리 주소를 누가 가지고 있다? PPTR이라고 하는 이 2차원 배열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 했던 요 부분이죠. 뭐냐면은 요거, 그렇죠?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 나오듯이 MALLOC를 통해서 INT형 변수 4개, INT형 변수 2개, INT형 변수의 값을, 즉 INT형 변수가 아니라 INT형 값을 저장할 수 있는 4개 공간, 2개의 공간, 3개의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이것은 뭡니까? 하나의 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래킷을 이용해서 그런 형태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INT 아스테리크 해서 뭡니까? 정수형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넘긴다라고 우리가 명시를 하죠. 예, 넘긴 주소가 값이 정수형 변수의 메모리 주소죠. 자, 그래서 그 값을 어떻게 합니까? 저장하죠. 그렇죠? 저장합니다. 그러면 여기 변수에는, 각각의 변수에는 이런 식으로 나열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앞에서 우리가 했던 요 부분, 요 부분은 지금 현재 요런 형태로 우리가 구분해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요 줄로 조금 더 어지러운데요. 뭐 밑에 건 다 똑같으니까요. 요거 하나로 봤을 때 요거의 제일 첫 번째 요 메모리 공간의 첫 번째 메모리 주소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렇죠? PPTR 첫 번째 배열에다가 저장하고 있죠. 저장하고 있고, 요것도 1차원 배열과 같이 메모리가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요 형식을 못 쓸 수 있다. 이런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1차원 배열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뒤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도 요거의 제일 첫 번째 요 배열이 공간이 뭐 이렇게 쭉 두 개니까 당연히 2개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제일 첫 번째 메모 주소를 이렇게 저장하겠죠. 예,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마치 어떤 형태로 되냐면은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렇죠?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구조를 이용할 때는 선생님 저는요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근데 그 형식을 만약에 이런 포인터 변수 형태로 우리가 사용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하다 보면 헷갈려요.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런 배열 형태, 그렇죠? 배열 형태를 그래서 제공해 준 거겠죠. 그래서 이런 배열 형태를 쓰게 되면은 비록 우리가 생성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과정들은 이런 관계, 이런 과정을 1단계부터 2단계 과정까지 우리가 쭉 진행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2차원 배열과 같은 이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한번 소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2차원 배열이 아니라 이중 포인터죠. 이중 포인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I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중 포인터는 이미 그 열의 길이가 다른 그런 배열을, 그렇죠?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ALLOC를 통해서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메모리를 뻥뻥뻥 생성해 놓고 연결시키는데, 연결시켜서 최종적으로 누가? 이 변수, 포인터 변수 네가 이거를 다 관할해라. 이 변수 이름 하나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단계가 바로 요 단계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요 부분을 제가 이미 앞에서 1단계, 2단계까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쓸 때는 2차원 배열과 같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길이가, 열의 길이가 각각 다르죠. 예, 다른 형태로 하고, 그 다음에 값은 그대로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고, 이거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그 값을 우리가 다룰 때도 여기 나오듯이 PPTR 이런 형태로. 그렇죠? 이런 형태로. 2차원 배열 형태가 똑같죠? 예, 다를 바 전혀 없습니다. 다를 바 없고 2차원 배열과 동일하게 쓸 수 있고, 단지 뭡니까? 이 부분을 포문을 통해서 돌리면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열의 길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물론 행의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행의 길이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 3개니까, 그렇죠? 3개죠. 3개니까 3번에 대한 행은 포문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열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열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포문을 돌린다면 돌릴 수 있겠지만, 그 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포문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돌린다면 그 결과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생성했잖아요. 생성했으면 MLC를 이용했으면 당연히 해제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MLC가 하나, 둘, 셋, 4개이기 때문에 풀이에 대한 부분이 몇 개? 4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4개를 우리가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요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날리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각각 요 부분이 각각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날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이 부분을 먼저 날려줘야 되고요. 즉, 해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해제를 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요 부분, 그렇죠? 하나, 둘, 셋. 요거 3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문을 쓸 수 있겠죠. 포문을 이용해서 하는데 보세요. PPTR 요렇게 되어 있죠. PPTR 이 배열에는 누구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요 그림을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각각 이 배열에, 그렇죠? 배열에 시작되는 그 메모리 주소를 전부 다, 시작되는 메모리 주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해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PPTR은 뭡니까? PPTR은 뭡니까? 앞에서 했던 요의 제일 첫 번째, 그렇죠?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할 때 요거요. 요거 자체가, 요 변수, 이중 포인트 자체가, 그렇죠? 제일 요 부분에, 그렇죠? 포인트 변수에 뭡니까?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요 내용, 요걸 차례차례 해제하면 되겠죠. 즉, 해제라는 것도 메모리 주소를 통해서 그 메모리 공간을 해제하는 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PPT에서 프리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딸려져 있는 순차적인 그 메모리가 휙 날아가겠죠. 이것도 뭡니까? 여기에 딸려져 있는 순차적인 메모리가 4개, 2개, 3개 있었잖아요. 4개 한 번 날아가고, 2번 날아가고, 3번 날아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 이렇게 해서 딱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지금 이것을 결과를 출력하게 되면 1, 2, 3, 0에서 100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 화면을 멈춰 놓으시고 하시면서 따라해 보시면서 쭉쭉 오시면은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중 포인터를 지금 이렇게까지 쭉 나열을 했는데요. 이중 포인터는 다양한 그런 부분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좀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길이가 다른 문자열이 다를 때, 그래서 이렇게 메뉴를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즉 문자열의 길이가 각각 다르죠. 각각 다르다는 얘기는 뭡니까? 문자열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은 배열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배열의 길이가 다른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의 변수를 통해서
다루고자 할 때 이중 포인터를 쓸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중 포인터를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거를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또 뒤에 나오겠지만 요 내용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로 합니다. 자, 뭐냐면요, 이거겠죠.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차원 배열, 물론 뭐 MALLOC를 통해서 우리가 메모리를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가 명확하다고 하면은 고정된 그런 배열도 우리가 생성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이 각각 길이가 다 다릅니다. 1차원 배열이죠. 그래서 1차원 배열을 이제 하나의 변수 다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이중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했던 이런 거, 지금 현재 요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요 이중 포인터를 통해서 하나의 이중 포인터가 있고요. 이중 포인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MALC를 통해서 포인터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3개를 생성하죠. 즉 이런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3개를 확보를 하죠. 그래서 3개를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됩니다.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 확보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쓸 수가 있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첫 번째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고, 첫 번째 메모리 저장하고 하는 코드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그 이름을, 요거를 다룰 때 무엇을 다루겠다? 지금 여기 나오듯이 메뉴라고 하는, 요거로 총체적으로 다루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크기가 다른 배열, 그래서 문자의 배열들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거보다도 좀 더 쉬운 방법은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중 포인터를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메뉴를 출력할 때는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현재 앞에서 했던 요 부분에서부터 쫙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내용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프리에서 PP 메뉴 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앞에서 했던 요거는 고정 배열입니다. 그렇죠? 고정 배열은 우리가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없죠. 무엇을 통해서 해지를 할 수 있습니까? MALLOC로 생성한 것에 대해서만 해제를 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프리에서 PP 메뉴에서 이렇게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중 포인터, 좀 어려웠습니다. 저도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이중 포인터인데요. 물론 이중 포인터 자체가 조금 좀 까다롭고 저장하고 이런 그 관계 속에 있지만, 앞에서 했던 이런 그 도표,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중 포인터에 대한 부분도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 포인터는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하실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이중 포인터를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실 때 이중 포인터도 변수다 라는 거에만 집중하시고, 그 다음 메모리를 연결해서 하나의 변수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은 이중 포인터에 대한 부분 너무 어렵게 잡지 않아도 괜찮으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중 포인터가 있지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뭐 사용하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리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중 포인터를 조금 더 개량할 때보다는 좀 더 사용하기 쉬운 그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바로 포인터 배열인데요. 포인터 배열은 실제로 많이 사용되니까요. 요 이중 포인터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포인터 배열의 내용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좀 더 확실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포인터 배열은요. 다음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